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급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제법 찬바람이 들어오는 가을의 냄새가 살짝 나는 그런 여름의 막바지의 아침입니다. 네,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역시 살벌한 아침이 또 저희들 앞에 떡 서 있네요. 그 전날 좋았던 날은 휴일로 우리가 또 묻혀가고, 나쁜 날은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참 운도 지질이 없는 우리 한국 주식시장입니다. 중국, 이 죽일 놈이 중국이 문제라는 거죠. 이 죽일 놈이 중국. 네, 결국 자본주의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고쳐가고 개선해가고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제도인데, 여기에 비해서 사회주의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숨기고, 문제가 터졌을 때 이를 고쳐가는 능력도 부족하고, 이걸 개발을 해서 창의적으로 뛰어넘고 이렇게 극복하는 것도 아주 뒤떨어지는 그런 제도가 사회주의 제도인데, 현재 미국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멈추지 않는 경제의 상승 트렌드, 멈추지 않는 그 경제 활성화, 이 모습과 중국의 싱킹, 침몰이 서로 부닥치면서 어느 게 시장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싸움이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은 미국 쪽의 좋은 모습과 중국 쪽의 나쁜 모습이 섞여서 나타나는데, 결국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장이 약할 때는 결국 부정적인 요인이 시장을 지배하는 거죠. 네. 따라서 박스권이 박스권 하락이 아니라 박스권 하방이라고 하죠. 박스권 하방이 무너지는 모습, 조금씩 박스권 하방이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또 그나마 모든 것 중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엔비디아와 AMD 같은 미래의 생성 AI GPU 관련 기업들은 그나마 버텨줬던 것들이 시장의 위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은 초전도체, 중국 리오픈주, 그 다음에 엔비디아발 생성 AI GPU, 이 세 개의 시장이 어떤 모습이,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어떤 모습으로 견디고 올라가고 내려갈 것이냐, 이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테슬라가 무너지면서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추가 하락이 전망돼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시장, 결국 100만 원을 또 위협할 것이다. 에코프로, 이 100만 원이 깨지면 제가 70만 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무서운 하루가 열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네, 오늘 시장 전망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미국 시장 추천을 한번 정리해보면, 소매 판매가 예상을 상회했다. 미국 시장 소매 판매가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중국이 금리를 전격 인하하는 등 세계 1, 2 경제 대국 중 중국 경제가 위기를 맞자 미국 증시가 일제 1% 이상 하락한 하루였다. 지난달 미국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로 0.7% 상승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0.4%를 상회하는 것이다. 소매 판매가 좋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뒤집어 봅시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미국의 학자금 대출이 9월부터 8월부터 이제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는 연장을 시켜줬던 것들을, 그런데 이렇게 소매 판매가 좋다는 것은 원인은 두 가지죠. 임금이 인상을 했거나 아니면 부채를 끌어다 썼다는 거죠. 임금 인상이 첫 번째 요인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이제 크게 더 추가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부채를 갖다 썼다는데, 부채 증가율이 숫자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건 나중에 다 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오르는 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견조해 미국 소비자들이 계속 소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돼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정도로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도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이죠. 전일 중국의 인민은행은 단기 정책 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유동성 공급에 나선 거죠. 이는 시장에 금리 동결의 무게를 실었던 시장 예상을 뒤엎는 것으로 컨츄리가든, 이름도 여러 개, 컨츄리가든, 벽개원, 그렇죠? 비구이안, 이 이름이 세 개인데, 이 사태가 금융 부분으로 번지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기 때문에 미리 예상과 달리 단기 금리를 인하했다. 이날 인민은행은
정책금리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라고 하는데 대출금리를 기존 2.65에서 2.5로 15bp 하락했다는 인하를 했다는 거죠. 네. MLF, 비구이안, 컨츄리 가든, 벽개원 우리가 외워야 될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뒤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 최근 이제 중국 CPI가 이렇게 하락을 하죠. PPI는 전월 대비 반등, 원자재 가격 상승, 재고 증만 PPI는 반등을 했는데 CPI는 마이너스대로 가 있는 거죠. 작년 기저 2.7, 식품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동사의 CPI가 이렇게 하락됐다. 중국과 미국이 서로 CPI를 구성하는 항목이 좀 달라요. 중국의 CPI 구성 항목의 최고는 뭐냐? 음식인 거죠. 이 음식 중에서 뭐냐? 돼지고기 가격이라는 거죠. 이 돼지고기 가격이 이렇게 빠지다가 최근 이제 살짝 반등해서 올라오는데 중국 CPI의 30%는 음식료다. 그중에 돼지고기 가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미국은 주택 이제 주거와 렌트비가 32%를 차지하면서 서로 다릅니다. 중국은 음식이 30%, 주거가 22%, 문화생활이 14% 돼 있는데 미국은 주거, 렌트, 음식, 교통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서로 CPI를 구성 항목이 다르다. 그래서 같이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중국 자체의 독특한 CPI 구성 항목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중국이 이제 단체 여행을 허락을 했는데 이걸 두 가지로 짚어봐. 첫째는 표면적으로는 한국, 일본, 미국이 포함됐기 때문에 다행이다. 기존에 아주 뭐 엿먹으라 했던 세 나라에 대해서 묶어놨다가 풀어줬는데 이 풀어준 이유가 자기 나름대로 필요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너무 내수가 안 좋으니까 이걸 활성화시키면 서비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증가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크루즈선을 띄우면 크루즈선에서 일하는 사람 그 안에서 뭐 서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뭔가 뭐 고용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국이 이뻐서 해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단체 허용 비자 허용국가 60개에서 138개로 확대를 했다. 완전 정상화를 했다. 사드 6년 만이다. 그래서 중국 관광업계에서는 가보고 싶은 나라 한국 단체 관광이 많이 포함되면서 숫자가 는다. 이런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우리 환상을 더 불러일으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저는 당분간 더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여행 성수기가 도래를 하죠. 네, 우리 추석도 끼어 있고 걔들 추석과 겹치고 공항, 여행 플랫폼 등 여행주가 수혜를 받고 있다. 음식료, 외식, 박스오피스 뭐 이런 쪽에 개선이 뚜렷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뒤에서 보는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아모레 퍼시픽, 뭐 FNF 뭐 이 정도만 사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카지노주에서도 뭐 그렇게 바닥을 왔는데 바닥을 쳤기 때문에 카지노주도 좀 괜찮아 보이고 이러한 속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뚝심을 가지고 상승의 강도를 유지해는지가 이번 주에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일 미국 주식시장 다우는 1.02% 하락, 나스닥은 1.14% 하락, S&P는 1.16. 전부 다 끝이 안 좋았죠. 네. 투수도 공끝이 좋은 투수가 좋은 투수인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판에 심리가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발표된 모든 경제 지표와 지수들은 미국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죠. 피치, JP모간 등 미 대형은행 신용 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모디스에 이어서 피치, 미니애폴리스 카시킬의 이름도 독특하십니다. 카시킬이 연흥총재 은행 규제 강화에 찬성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은행주가 무너지기 시작한 원투펀치를 맞은 거죠. 뉴욕 제조업지수 마이너스 19.0을 기록했다. 예상치는 마이너스 1.4였는데 큰 폭으로 하회를 한 거죠. 애틀란타 GDP 나오는 미 3분기 GDP가 5%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또 단짠이 막 섞여 나오는데 결국 3분기 GDP가 5%면은 마지막 3번 남은 FOMC에서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다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중국의 7월 산업 생산이 3.7% 상승했다고 발표됐는데 이는 예상을 하회한 수치라는 거죠. 일 재무상 환율을 주시하고 있다. 과도한 움직임에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 일본의 우리 환율 한번 봅시다. 이게 달러 대비 일본 JPY인데 일본 엔화의 움직임인데 145.57까지 약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거죠. 일본 엔화가 제가 여러분요 일본 엔화는 첫째
우리나라와 수출을 경쟁하는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조선 뭐 이런 수출 화학 이런 데로 아주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저를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의 2차 전지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엔화 약세에 대한 것들은 우리나라의 수출 전반적인 기업들에게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두 번째, 이것은 일본으로 나오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일본으로 환수하는 효과가 있다. 외국에 나가서 싼 금리를 배경으로 해서 투자를 했던 것들이 자국 엔화가 약세면은 환수에 들어가죠. 더 이득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 뿌려져서 투자를 했던 자금이 일본으로 다시 쏠려 들어간다는 것은 국내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에는 악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과 미국이 서로 협의를 한 거죠. 일본이 경제를 살려야 되고 기시다를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엔화 약세를 용인해 주는 것들이 서로 섞여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 대신 너희들은 중국을 때려잡는데 함께 동참을 해라. 한미일이 이 약속을 하면서 일본 엔화 약세를 허용해 줬다. YCC 정책에 대해서도 변화를 허용해 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결국 큰 도움은 못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죠. 이런 면에서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 자동차 뭐 어떤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 전부 다 좀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다음으로 마이너티한 이야기지만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가 급락하고 소고기 수출 금지했다. 예, 글로벌 음식료 시장에 뭔가 음식 푸드 시장에 농산물 시장에 뭔가 변화 불안한 거죠. 다음에 베트남의 빈페스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스펙으로 상장을 했는데 첫날 160% 올랐다. 이 빈페스트는 예를 들어서 자국의 자체로 핸드폰을 만들려 조립하죠. 갖다가 조립을 하고 자동차도 조립을 합니다. 전기차도 만듭니다. 제가 베트남 출장 가서 보니까 하노이에 있던데 빈페스트가 아주 큰 부동산 업체인 것 같은데 모회사가 굉장히 큰 우리나라 신도시를 본따서 만든 큰 도시가 있고 이걸 분양해서 팔았는데 처음에는 안 됐다가 잘 무사히 해결된 것 같아요. 베트남의 삼성과 같은 기업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을 흉내내는 모습을 봤는데 껍데기만 흉내를 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빈페스트 자동차 기업이 스펙으로 상장을 했는데 160% 올랐다. 이러한 마이너티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WTI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지 81달러까지 하락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국과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의 모습을 보이니까 WTI가 다시 80달러대 초반까지 하락했는데 70달러, 60달러대까지 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80달러 고공을 했던 8월 한 달을 모든 것을 좀 희석시키려면 60달러대까지 WTI는 빠져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CPI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달러 지수는 103을 넘어가면서 달러 강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강세라는 우리나라 1330원까지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철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나름 굉장히 고난의 시간을 한국 주식시장이 겪고 있다. 이걸 극복할 그 무엇이 없다면 주식시장은 찬바람과 함께 아주 강한 조정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찬바람이 일어나면 조정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걸 돌려세울 마지막이 23일, 미국 시간 우리나라 24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이다. 이게 돌려세우지 못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추가 조정장세를 맞들 것이다. 금 가격은 0.37% 하락을 했다. 글로벌 시장 전체가 플라이트 퀄리티로 가는 건 아니다. 미국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948. 와, 거의 5% 찍은 것은 1.7bp 하락을 했습니다. 미 국채 10년짜리는 4.223. 네, 3.8bp 상승을 했습니다. 네, 2년짜리는 거의 5%를 찍어가고 10년짜리는 4% 중반대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중금리, 중수준이 결국 성장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저가 가격을 더 낮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 양극재 시장이 확실히 한 번 더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문제는 이제 우리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빔을 추천한 적도 없고 사람 말도 한 적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LNF를 반대편에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21만 원인데 일단 20만 원이 무너질 때까지 한번 버텨보는 방법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0만 원대에서 25만 원대 박스권을 예상하는데 박스권 상단 25만 원이면 그때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해줬는데 25만 원이 올지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일단 20만 원대까지 버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의 하락은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에게는
아주 폭탄과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애플도 1.12% 하락, 엔비디아만 0.54% 상승을 했습니다. 439달러, TSMC 1.5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쉬었던 월요일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3.25% 하락하며 한 방 더 매겼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0.87% 하락, 노블록스도 1.42% 하락, 비트코인도 29,000달러, 굉장히 모든 게 다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과 미국의 경기 싸움의 승자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라고 앞에서 제가 첫 번째 화두로 중국과 미국의 경기 싸움에서 누가 승자냐. 오늘은 뭐 승자가 없죠. 둘 다 패자인 모습. 주식시장에서 결과로 나타나는데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이 상승하면 미국이 승자라고 생각하고 중국 주식이 상승하면 중국이 승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오늘은 둘 다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 중에서 몇 가지 좀 재밌는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하이증권의 박상현 연구위원이 쓴 글인데 경기 선행지수와 성장률 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즉 경기 선행지수는 이렇게 바닥을 치고 하락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반대로 미국의 경기 성장률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잘 버티고 거의 3%대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경기 선행지수와 성장률 간의 괴리가 발생한 이유는 뭐냐. 이게 첫 번째 화두라는 거예요. 그 속살을 까봤더니 서비스 산업 호황이 경기 선행지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경기 선행지수에서 제조업들이 강하게 많이 반영이 되고 제조업 관련 지수가 약 53%나 반영이 되고 반면에 서비스와 관련된 지표는 구속 항목에 거의 포함되지 않는 어떤 구조적인 모순에서 기인한다. 그러면 미국 경기 선행지수 구성 항목 중 제조업 관련 비중을 보면 53%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53%. 그래서 ISM 제조업 비중 30%, ISM 서비스에서 70%, 이거에 되면서 전체 ISM 제조업과 서비스 가중 평균 지수가 50%를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ISM 서비스 지수를 포함하면은 제조업과 서비스 가중 평균을 했을 때는 50을 상회하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그 하나만 봤을 때는 경기 선행지수 하나만 봤을 때는 GDP와 계율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선행지수 구성 항목에 제조업지수가 너무 많이 포함돼서 이런 문제이다. 따라서 결국은 서비스가 미국 경제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 지수를 가미한다면 미국 경제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 이렇게 이 지적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중국 문제를 해석할 때 LGFV라는 이 단어를 모르면 또 여러분이 중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LGFV,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에 대한 약자인데 이 구조적 이해를 한번 해야 되는데 중국의 지방정부는 토지 매각 사용권을 팝니다. 과거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민간기업이 대부분을 사갔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토지 매각 사용권을 LGVF라는 자기들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 파는 거죠. 그러면 LGVF는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 이 페이퍼 컴퍼니인데 이 페이퍼 컴퍼니는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사용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담보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CP나 채권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인프라 등에 투자를 하는데 최근에는 돈의 회수율이 저주를 하다. 회수율이 저주해요. 얘들에게 이제 인프라들 돈을 받아 인프라들에게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돈들이 이제 회수가 되면서 순환적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이거 잘 굴러가지 않는 거죠. 얘들이 돈을 빌려간 애들이 인프라 기업들이 인프라에 투자한 공기업들이 전부 헬렐레 헤매고 있으니까 재대출을 해주는데 돈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방정부 부채가 얼마인지가 아주 발표도 하지 않고 통계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상으로는 이 전체가 9,700조까지 달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복잡한 이 구조, 이게 LGFV를 통한 중국의 지방정부가 인프라에 투자하는 이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돈을 발행을 해서 헛간데 써서 이 돈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오지 않는 거. 이걸 눈덩이처럼 거의 뭐라 그럴까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거, 또 여기서 발행한 CP나 채권이 지방정부의 부채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러한 구조적 모순, 이런 것들이 현재 중국 시장에 숨겨진 부실이다. 이게 그동안 경기가 좋을 때는 잘 덮여져 왔지만 경기가 나쁠 때 글로벌 시장에서 문제가 톡톡 터진다. 이 비구이안 가든 뭐 컨츄리 가든 벽개원, 이게 이 돈을 가지고 빌려서 부동산 투자나 뭔가를 투자를 했다가 사업이 엉망진창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이 100개 원 비구이안이 LGVF와 연결이 돼 있고 LGVF이 결국 중국의 지방정부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가 그동안 잃고 있어서 3개월 내내 반도체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데 반도체는 다시 살아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살짝 한번 정리해보고 갑시다. 미국의 AI 관련 대중국 투자를 규제하기로 한 가운데 며칠 전에 엔비디아가 슈퍼칩 GH200을 공개를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골 때리는 게 칩 성능 향상으로 더 적은 수의 칩으로 동일한 성능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발언이 문제의 핵심인 거죠. 아니, 적은 수로 돈도 더 칩도 더 적게 들어가. 근데 더 성능은 좋아. 그렇다면은 이 칩을 만드는 회사들에게는 완전 치명타를 가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제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올해 최대 320%가 주가가 올랐던 슈퍼마이크로라는 회사도 시장의 예산을 밑도는 가이던스 제스로 하락을 한 모습. 그래서 좋은 기술 개발을 한 엔비디아의 GH200 발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거죠. 올해 들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속스 지수로 하는데 53%까지 상승하고 고점 대비 10%나 하락한 상황. 많이 지금 토해내고 있다는 거죠. 올해 내일을 이끌었던 AI에 대한 장기 성장 기대는 유의하나 주가는 펀더멘털 대비 과속한 측면이 있고 단기적 기대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주에 우리는 단기적으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야 하는 경계 구간이다라고 여러 번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중국의 디플레 우려가 높아지고 비구이하는 디폴트 우려까지 겹치면서 최소한 단기적으로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리스크 자산을 좀 더 멀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24일과 향후의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느냐,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숫자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뭐 하나 더 살짝 빗겨나가면은 박살이 날 것이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보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죠. 이 최근 이제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죠. 뭐 MOM으로는 D램 가격은 거의 하락을 많이 했죠. 주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요. 반대로 랜드는 좀 멈추죠. MOM으로 지난달 대비해서도 플러스가 나는 모습이 있고 지난주 대비해서도 랜드의 가격이 일단 멈추고 있다. 그래서 D램의 감산이 이제 랜드 쪽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 같아서 랜드 쪽에서 감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런 면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DDR5, 뭐 4, 5도 가격이 좀 빠지고 있네요. 네, 이런 모습들. DDR5 16기가가 3.99달러, DDR4 16기가를 한번 볼까? 2.94달러. 거의 뭐 한 1.5배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랜드는 가격이 멈추고 있다. 그래서 D렛의 스파 프레임을 보면 올라가고 있던 가격이 많이 빠지는 게 이렇게 멈추고 있다는 거죠. 스팟에서 프레임이 붙었다는 것은 이제 조금씩이지만 D램과 랜드 가격은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이게 이제 바로 V자 반등하는데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한 번 더 추가 감산이라든지 가격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브레이크는 밟고 올 4, 4분기나 내년부터는 가격이 급속히 증가할 가능성, 이 가능성이 이 시장을 돌려세울 마지막 희망이라는 거죠. 이 희망을 엔비디아가 24일에 발표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도 3분기, 2분기까지는 뭐 거의 바닥이죠. 3분기부터는 살짝 돌아서면서 내년에 급속하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너무 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발 주가 하락은 최근에 단짠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며 금일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증가하는 다소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몰고 가고 있다.
특히 여기에 중국 문제까지 겹치면서 과연 시장이 어느 편에 손에 들지 예상하기 힘들다. 미국의 소비 지출의 예상의 상승은 결국 올해 남은 3번의 FOMC 회의 중에서 한 번은 더 올릴 수 있다는 그러한 무서운 가정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엔비디아가 오늘도 버팀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 급속히 초전도체, 중국 리오픈주로 쏠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돈이 외부에서 수혈되는 것이 멈추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뭔가 쏠림 현상이 추가적으로 극단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초전도체와 리오픈주로 나오는 거죠. 네. 이 쏠림 뒤편에는 다른 리딩 종목들의 불안한 미래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여기서 빠져나온 돈들이 더욱더 초전도체나 중국 리오픈주로 쏠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나마 다행해서 엔비디아발 HBM이라든지 DDR5, GPU, 생생AI 하드웨어 섹터들에 대한 주가 상승세는 어느 정도 전망이 되나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오늘은 중국 리오픈주의 연속성과 추가 상승에 대한 강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데 의외로 올라오면 또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해서 두들겨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해야 됐다. 하지만 지금은 초전도체는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저는 포기를 하고 그나마 리오픈주 중에서 롯데관광개발 한 2만원까지 보고 호텔신라 10만원, 12만원, FNF 한 15만원,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을 해서 나름대로 계속 사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들고 가라. 만약에 아직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쫓아가면 물리죠. 당연히 물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으면 쫓아가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장 걱정한 것은 LNF죠. LNF. 이 LNF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21만원대니까 20만원대까지 한번 참아보고 20만원이 깨지면 던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20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 왕복 달리기니까 한 번은 25만원 줄 것이다. 그때 팔고 나오자. 이거 외에는 전략을 세울 방법은 없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상황을 주절주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오늘은 과한 쏠림이 시장의 핵심이 그다. 다 빠지고 쏠림으로만 몇 종목만 올라가는 그런 아주 극단의 시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이럴 때 우리의 방법은 뭐냐. 반도체가 엔비디아발로 해서 맞아떨어지면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은 또 가슴 아플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바람이 지나가길 바라며 좀 기다려야 된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는 먹고 터지고 단짠단짠이다. 그래서 24일까지는 한 주만 더 견디자. 이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관심 종목에 대해서 또 뭔가를 정보를 얻고 싶거나 어떤 엣지를 있는 비율을 가지고 듣고 싶은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가 이번 달 24일 날 또 여의도에서 올간 정기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네, 여의도 정경여관 빌딩 2층에서 루비올에 사는데 애널리스트 분들이 오셔서 재능 기부를 해주시죠. 네, 3시간 정도 하는데 유료입니다. 좀 비싼 유료인데 여러분 중에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부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이거 이외에는 주식시장에 장사는 없습니다. 좀 깊게 다양하게 모든 것들을 공부를 하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분석해서 붙여보고 계속 뉴스 플로우 추적해보고 찾아보고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실력을 증가시키고 돈을 잃지 않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고 터지면 기다릴 수 있는데 소문으로 사서 터지면 못 기다리는 거죠.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죠. 이 영원한 진리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